토플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라이팅 부분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쳐보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23점, 24점 정도에서 머물렀던 분들이 계시고,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직장인들이 좀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든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으로 고득점 올릴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봤고요. 거의 따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단어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고득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점 이상 혹은 100점 이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어드미션이나 뭐 교환학생 혹은 파견 등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점수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원하는 때 혹은 이제 많은 경쟁률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좀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라이팅 부분에서랑 스피킹 부분에서 우리가 놓을 수 없고 그 부분이 어려운 장벽이긴 하지만 놓을 수 없고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해 오신 분이 아니라면 단기간에 그 영역에서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올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큐도 있죠. 문제 푸는 방식도 있고 사인도 있죠. 연결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올리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제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에서 어떤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그쵸 전략만 잘 세우면 오히려 더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성인 수험자의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나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스피킹 라이팅이에요. 뭐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글과 말의 속성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으면 또 주워 담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조금 내가 그 페이스에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긴장을 많이 하면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 또 상대적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전략만 잘 세우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또 지구력이 또 좋으신 분이라면 이것이 좀 가장 마지막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두세 시간 정도 시험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지치대로 사실 지쳐있는 상태고 이제 정말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도 막 정말 이 계속 정신력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이제 아마 다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전략을 잘 세워서 그나마 그 남아있는 그 아주 조그만 정신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례적인 단어량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딩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량의 단어를 가져가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그 절대적인 단어가 완성이 안 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리딩에서도 넘어질 거고요. 아마 리스닝에서 넘어질 테지만 또 가장 확실한 부분이 이제 라이팅 부분이에요. 내가 꺼냈을 단어,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 어학 같은 걸 배울 때 렉시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뇌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휘입니다. 그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라이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내가 리딩에서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뜻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풀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꺼내서 내 언어로 글에 녹이는 건 또 다른 이슈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재적으로 소화된 단어량이 조금 풍부해야지만 내가 내 글을 쓸 때 조금 더 논리적인 글을 쓸 때 고급스러운 어휘를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수준 혹은 중학교 수준의 어휘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단어들은 사실상 한 반절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찐으로 아는 단어는 내가 그 말을 발화할 수 있는지 혹은 글에다가 녹여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려면 글 쓴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쓰셔보시고, 물론 시간 제한 두고 쓰셔보시고요. 그 데모 시험지 답안지를 내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혹은 이것이 중학교 정도 혹은 고등학교 초반대에 좀 쉬운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주로 단문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들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논리 구조에 대한 건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A는 B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경우 뒤집어 봤을 때는 왜 안 됐는지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ody 1을 쓸 때 뭐 reason 1, detail 1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예시를 쓸 때 하나 정도에서는 내가 개인적 예시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body 2에서도 reason 1, detail 2를 쓸 때도 그 디테일을 내 거 예시로 갖다 쓰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좀 연구 결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 물론 이게 또 템플릿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서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시는 여러 강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디 1, 바디 2를 쓸 때 물론 두 개는 무조건 쓰시는 거 아시죠? 바디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요. 바디 1, 바디 2를 쓸 때 바디 1의 디테일은 내 경험 예시를 써도 괜찮으세요. 그렇지만 바디 2의 디테일을 쓸 때는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 구체적인 자료, 실제 예시 이런 것들을 덧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또 물어보기를, 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잘 쓰기만 하면 내 예시여도, 그 개인적 예시여도 그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아이템이 좋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시험을 여러 가지 이제 데모를 가지고 치죠. 그랬을 때 분명히 점수가 그 개인적 예시를 두 개로 채웠을 때보다 연구 결과를 섞어줬을 때 그 템플릿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요거 좀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계속 내 거 경험 예시만 좀 적어주셨던 분들은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논리 구조가 탄탄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봤던 문항인데, 대학생한테 과외를 받을래? 아니면 전문 튜터한테 과외를 받을래?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내가 만약에 대학생을 선택했을 때, 대학생을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 대학생은 블라블라블라 해. 이런 걸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럼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전문 튜터는 왜 그 부분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문 튜터가 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대학생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그 반대 케이스까지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내가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가야지만 반박이 들어왔을 때 디펜스가 되는 그런 글을 써야지만이 결국 좋은 점수를 받아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친구 이랬어요. 제가 그렇다는데, 제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도 방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터치를 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과외받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for teenagers 이러면서 대학생이든 전문 튜터든 어쨌든 10대 한정이다라고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걸고 나서 10대에서도 elementary가 있고 middle school이 있고 그다음에 high school이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10대 레인지가 이렇게 세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논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지려면 나 또한 이 세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